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현아 기자와 함께 재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에 개입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무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이 선고는 비록 1심 판결이었지만요.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한 그 사법부 내부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서 이 형사법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처음 나온 상황이라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지내면서 각종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핵심 재판이란 말입니다. 이 네. 사법농단 사건 중에서. 그런데 임 부장판사 일단 주요 혐의부터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점은 2015년인데요. 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당시 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이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그 가토 다스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1심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법원 행정처 요구에 따라서 담당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전에 세월호 7시간 기사가 허위라는 이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판결을 선고하면서 해당 기자에게 그 법리적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하되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질책하는 내용을 구술하도록 했다고도 판단을 했습니다. 예. 또 이 밖에도 이제 민변,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 관련 사건 판결이 이뤄진 후에 그 재판장에게 요구해서 양형 이유 중에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예. 판사는 물론 수석 부장판사지만 네. 다 독립된 법원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남의 재판에 절대 개입하면 안 될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개입을 했고 다 확인됐는데 무죄가 나온 이유는 그럼 뭡니까? 네, 재판부는요. 일단 그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대부분 사실이다라고 예. 봤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 그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까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불법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있지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임 부장판사가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로서 재판 업무 관련해서 남용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예. 관련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현행법에 좀 살펴보면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이 됩니다. 재판부는 나아가서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나 그 재판권 행사 방해라는 결과가 생긴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이 됐지만 그 각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 결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직권남용죄는요, 사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 일부 인사들에게도 적용된 죄목으로 예. 일각에서는 뭐 추상성이나 모호성 등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 결국 갖고 있는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네. 재판 결과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친분 관계로 접근하거나 선배니까 이렇게 부탁했으니 직권 남용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벌써 줄줄이 계속해서 무죄가 나옵니다. 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재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신강렬 조희연 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어제 그 기자브리핑에서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고요. 예. 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역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세 번째 연속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결국 이 사법부 내부에서 벌어진 비위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며 제19 감싸기와 혹은 또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그 법관들에 대한 봐주기다, 재판부의 이중잣대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일부에서는요, 이제 그 적폐청산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이성적 판단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힌 쪽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미 법의 처벌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나한테 그럴 권한도 없었다.
지금 여기 나온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재판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검찰은 이번 어떤 재판 개입도 죄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예.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이 범행 중대성과 그리고 법관의 재판 독립이 사법행정권에 의해 침해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이임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비록 이번 1심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사들의 사건에도 대입될 수 있는 부분이 이어서 상당한 영향력이 미칠 것이다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 양측의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